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53분입니다. 미국이 혼조하게 마감해서 그런지 아시아도 전반적으로는 혼조했고요. 혼조한 가운데서도 좀 이제 힘이 없었던 쪽으로 좀 혼조했죠. 전반적으로. 유럽도 좀 혼조한데 독일은 왠지 모르게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 독일이 왜 빠지는지 싶어가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딱히 이를 정당화할 만한 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경제지표 발표들 몇 개 되긴 하는데 딱히 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긴 좀 뭐하고, 독일에서 일단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진행 중이긴 한 것 같은데 연정 협상 마무리 단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을 빠뜨렸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겠죠, 그죠? 한국과 미국일 테니까 아무튼 독일은 좀 많이 빠지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한 뉴스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딱히 드릴 말씀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것저것 점검이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긴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성조기 마크 붙어 있고요. 이 많은 경제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 미국이 휴장이라서 경제 지표들을 오늘 몰아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밤 9시 반에 GDP 발표되고 미국, 그리고 밤 9시 반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 외에 국제유가와 관련된 국제유가 재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오늘 밤 이벤트는 요거예요. FOMC 의사록 공개. 사실 여기서 엄청난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밤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마 얘가 가장 아마 시장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좀 얘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14시라고 써 있으니까 새벽이겠네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 정도쯤 되겠네요. 그때 의사록 공개되는 거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없던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걸 저걸 주식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재료로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 연임 결정 나면서 거기서 비둘기파적인, 거기서 확 내파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이거는 유명무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밤에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거, 내일부터 해서 미국 쉬는데,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연휴 직전 들어가기 마지막 날이라 좀 지표 발표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른 나라들 좀 어떻게 흘러가나 좀 대략적인 그림만 좀 살펴보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휴장했다가 오래간만에 열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를 일단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휴장을 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보니까 그 충격을 일단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한 중요한 라인을 아직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오늘 하락한 걸 가만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던 이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올라오던 이 단기 상승 추세를 훼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못 가긴 했는데, 일단 벌써 뭔가 버벅버벅 하고 있긴 합니다. 요 부근에서 버벅버벅 하고 있긴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니죠. 아무튼 중요한 자리 부근에 와 있다.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릴게요. 예, 중국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위안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랫동안 옆으로 기면서 이제 하반 경직성에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긴 한데요. 오늘 밤에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건 뭐냐?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죠. 이 기회에 좀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힘차게 상승 중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움직임이 워낙 좀 급격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0.2%가 상승 중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0.2% 움직이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긴 해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긴 합니다.
요즘에 너무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적어 보여서 그렇지, 아무튼 저 정도면 많이 움직이는 편이긴 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하나 있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뒤집은 건데, 그러면 이제 유로화 환율이 되겠죠. 유로화 오늘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든 생각이긴 한데요. 유로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로화인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하락 속도가 좀 제법 빠릅니다. 물론 뭐 추세가 잘 진행 중이라, 약 유로화 추세가 잘 진행 중이라서 라가르드가 워낙 비둘기적이니까 약 유로화, 요게 약한 유로화가 정당화 될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라는 거는 메리트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더 이상 움직임이 좀 제한될 수는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반등 나온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튼 요즘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해도 조금 좀 속도가 좀 가파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241선과의 이격도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건데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이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이격도를 지난 뭐 10년, 20년치를 이렇게 한번 쫙 보면요. 이 일단은 좀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한 자리까지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좀 빠르긴 빠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등한다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힘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유로화가 아래쪽으로 몇 번 더 투매가 나오거나 이래 버리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거 반등도 나올 수 있고, 한동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 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일단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일단 유로화가 약세로 갈 만한 재료는 충분하거든요. 미국만 강하고 유럽은 경제가 별로니까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좀 빠르니까 일단은 좀 약간 좀 우려는 좀 되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을 봤고요. 참고로 이제 웬만한 위기시는 요렇게 뭐 241선과의 이격도가 뭐 80대까지도 내려가긴 하는데요. 아무튼 평상시에 이런 위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95 요 정도 선에서 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격도가 95 부근까지 일단 내려왔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95라고 해서 바로 반등한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속도가 조금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살짝 좀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 우려가 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가, 그죠? 달러 강세가 조금 나중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달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너무 급하게 올라서 자칫 탈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든다는 거죠. 너무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보시다시피 달러도 강세인데 이렇게 강세로 갈 만한 이유도 있어요.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정당화는 되긴 돼요. 매물대가 없는 공간을 돌파한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 보시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더라도 엄청나게 오래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또 고속으로 가다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래 쉬어야 되고요. 이런 구간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우려, 가더라도 힘들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거는 느긋하게 이렇게 가는 듯 마는 듯하게 가는 게 제 입장에선 전 이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요즘 달러나 유로화가 너무나 이렇게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중요한 자리 부근이니까 뭐 일단 조정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얘기한 김에 이제 오늘 미국 주식시장 뭐 밤에 넌 어떻게 할 거냐 뭐 요런 이야기들, 요런 점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밤도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요. 일단은요. 오늘 밤도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S&P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전통주들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오늘 밤은 일단 하방으로 뭐 좀 경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어제 아래 꼬리 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래 꼬리 부분 여기가 또 하나의 지지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 한 번 확인한 거였는데 어젯밤에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어젯밤 어쨌든 어젯밤 이 양봉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이 하방 경직성을 더 강화한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돼버리면은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튀고 큰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파락으로 요 정도 좀 많이 하락해서 출발하면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면은 제가 원하는 쇼트 시나리오는 아니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따라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전 일단 지켜볼 거고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일단은 전 오늘 밤도 계속 좀 쉴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제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주식시장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개파락 출발하긴 할 것 같은데, 지가 이게 개파락 출발을 한다 해봐야 보시다시피 이게 아래 꼬리 부분에서 누군가의 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단기적인 지지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오늘 밤에 뭐 숏을 따라가거나 이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스닥에서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라인은 아무튼 여기 정도입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뭉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에 지지력을 하나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이 라인에 대한 싸움이 좀 녹록치 않게 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생기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선 아래에서 지금 무슨 싸움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지금 계속 숏에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좀 유리한 곳에서 유리한 언덕에서 싸우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 유리한 언덕에서 싸운다고 위쪽으로 못 올라가라라는 법은 없죠.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고도, 이 밑에서 놀고 있다는 불리함을 극복하고도 보시다시피 일단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겠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고 좀 대응을 하려고요.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에도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전 충분히 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 꼭지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꼭지에서 잡는 걸 놓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충분히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여기 위에서 잡으신 실력자분들께서는 뭐 계속 그냥 일단 홀딩 해 보시는 거고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아무튼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이 부분 싸움 잘 봐야 돼요. 어젯밤에 20 부근에다가 어떤 저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리를 빨리빨리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죠? 좀 하방 보시는 분들께 이게 좀 당분간, 왜냐하면 이 자리 20으로 저항 확인해 버리면 이렇게 또 당분간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또 여기 또 찔끔찔끔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 또 그만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싸움이 어떻게 되냐, 20 뭐 대략적으로 19, 20 요 정도 싸움이 어떻게 되냐, 요거 오늘 밤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 오늘 밤에도 관망하겠다. 오늘 밤에도 만약에 뭐 미국이 열심히 싸웠는데 뭐 나스닥 같은 친구가 이 위에를 뭐 2거래일간 확인했는데 못 넘어간다, 뭐 그러면 뭐 조심스럽게 따라가 볼 생각을 하든지, 그건 아무튼 뭐 최소한 오늘 장중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더 구경해 봐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한국 주식시장 보면은 코스피 이야기인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지다가 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습니다. 뭐 어젯밤 미국 꼬리 달고 올라왔다고 지도 꼬리를 달고 올라온 모양인데, 미국에 달린 꼬리와 오늘 한국에 달린 꼬리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겠죠. 오늘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 400을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테스트한 것이고, 3거래일 동안 테스트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넘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여기 400 부근으로 바싹 갖다 붙었을 때 399 막 넘어가고 이럴 때 아마 여러분들 정말 속이 타셨을 것 같네, 쇼 보시는 분들이. 그죠? 이 결과적으로 이게 이 11월 23일 날 갭상승해갖고 차라리 음봉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게임이 쉬웠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게임이 어렵게 풀리긴 했는데, 아무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숏에 유리한 쪽으로 일단 풀리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 그 11월 22일 날 만든 장대양봉 시가 이 자리가 좀 나름 중요한 자리인데, 장중에 이 자리를 잠깐 훼손했었다는 거가 조금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것도 꼬리를 달긴 달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하방경직성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음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래 꼬리가 뭐 달려있고 장중에 뭐 반등을 했고 5일선에 지지를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400을 못 넘고 있지 않냐, 그게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400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올해 내내 싸웠잖아요. 올해 내내 싸워가고 8개월 동안 위에서 놀다 저항 만들고 나서 내려온 자리예요. 그만큼 어렵게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또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 3거래일째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딱히 뭐 쫄거나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아무튼 뭐 차분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밤에 뭐 미국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해서 이 400 싸움이 계속 뭐 완전히 끝나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오늘 밤에 뭐 미국이 오른다라고 해도 아무튼 400이란 자리는 싸워야 될 자리인 거고요. 오늘 밤에 미국이 뭐 하락 마감해버리면은 이제 어쨌든 3거래일간의 이 400 테스트는 또 종료하면서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그죠? 그 정도. 지금은 아무튼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다만 어쨌든 오늘 이 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일단은 그 상승시 눌림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겠죠. 네, 그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하고 고점이 높아졌고 여기하고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뭐 미세하게 상승 추세다 이러면서, 여기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다, 이런 이야기들 하실 수 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400을 잘 못 넘어가고 그런다면은 일단은 그냥 눌림시 매수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지켜보자. 요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아무튼 그 시장은 그 보면은 근데 당장 뭐 좀 급락시키거나 요러고 싶은 생각은 어쨌든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풋옵션들을 보시면 외과 옵션들을,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할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외과 옵션들을 그래도 플러스로 살려줬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일단 외과 옵션들은 일단은 외과 풋 옵션들은 좀 죽여놨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 세력들은 코스피를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보낼 생각은 없는 모양인갑다라고 일단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콜옵션들은 다 죽여놨으니까 또 다시 뭐 기껏해야 또 양매 도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아무튼 뭐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보는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풋옵션들도 좀 살짝 좀 풋옵션들이 좀 맛이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시원시원한 하방은 뭐 조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살펴봤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오늘 그 공장 설립한다는 기사 그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2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요날 11월 22일 날 장대양봉 나온 날에 선물 400 넘어갈 때, 이때 삼성전자만으로 넘어간 거니까 좀 신뢰도가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요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여기다 저항을 만들어내고, 일단 사실 이쯤 되면은 내일은 이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긴 할 거예요. 이쯤 되면요, 특별한 일 없으면. 만약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 째고 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중인데 삼성전자 누가 뭐래도 하락 추세 중인데 이평선들도 다 역배열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뭐 하루 만에 5%를 지가 뛰어 올라 버렸으면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매물대가 없다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가 왕창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근데 선물도 왕창 움직일 수 있겠죠. 코스피도 왕창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생각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이야기는 뭐 대충 다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밑에 두껍게 있는 자리라서 오늘 반등이 나왔네요. 뭐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숏포지션 포기해야 되냐?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봤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이제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째 1190원, 91원 자리에서 어떤 저항이 있음을 또 확인을 했거든요. 좀 움직임이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갖고 삼산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또 우려를 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쑥 한 번에 편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뭔가 이제 든든하게 이 기초 공사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밑에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삼산 우려가 어쩌네 저쩌네 일단 이런 이야기는 뭐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오늘 밤도 달러 인덱스가 아무튼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별로 우려가 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뭐 미국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다 드렸고요. 오늘 밤에 뭐 말씀드린 거 그 경제 지표 발표 FOMC 의사록 공개 아마 그게 좀 시장으로 움직이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